6번이 뭐예요? 우리가 배울 것은 여기 뭐가 제목이 뭐냐면 속도랑 가속도? 11번은요? 속도하고 가속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일단 알기 전에 1번에 물리 배웠나? 통합과학에서 통합과학에서 그 정도면 배웠을 것 같은데 뉴턴의 물리 법칙 뭐 있던 거 배웠잖아. 네. 그래서 이제 속도 가속도 하기 전에 혹시 벡터하고 스칼라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그게 생각났어요. 대략적으로. 파일 전환할 때 벡터 어? 비트넷 벡터 아, 그치. 비트맵하고 벡터는 완전 다른 개념인 거지. 아, 그러니까 벡터 그래. 맞아. 그거 맞는데 수학적으로는 이제 물리적 과학에서 물리에서는 벡터하고 스칼라, 벡터와 스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벡터는 뭐냐면 그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는 물리량입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 벡터인 거고 방향성은 무시하고 그 크기만 가지고 있는 게 스칼라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의 개념들이 좀 다른데 속도 가속도를 하기에 앞서서 위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위치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거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혼동해서 쓰지만 이제 섞어서 쓰지만 혼용해서 속도라는 개념과 속력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개념이 있고 가속력이라고 쓰지 않고 가속도의 크기라고 씁니다. 원래 가속력이라고 우리는 그냥 혼용해서 쓰는데 원래 가속력이란 말은 없고 그냥 가속도의 크기라고만 얘기해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위치하고 거리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를 0으로 잡고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로 잡으면 여기 A는 지금 플러스 3의 위치에 있고 요거 B는 마이너스 4 위치에 있어. 그러면 A하고 B는 누가 더 큰 값이에요? A가 더 큰 값이지. 플러스 3이 마이너스 4보다는 훨씬 크잖아. 근데 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오른쪽이라는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고 이 마이너스는 왼쪽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3 마이너스 4는 이게 우리가 세팅된 그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이거의 절대값을 씌워서 그 크기만 바라봐. 그러면 A의 절대값하고 B의 절대값 자체는 누가 더 큰 값이에요? B가 당연히 더 크지.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부호 방향성은 사라지고 크기만 남잖아. 그걸 보고 여기서 떨어진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면 어떤 값의 크기, 원점, 기준점에서 떨어진 거리 개념으로 바뀐다. 이거 중학교 때 이런 거 했었잖아. 중학교 때부터. 그 다음에 위치는 이 부호까지, 방향성까지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위치가 되겠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속도하고 속력의 차이가 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것도 벡터하고 스칼라 방향을 담고 있는 게 속도고 속력은 방향 그렇지. 그래서 정의 자체도 다른데 속도의 정의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아니, 그 상식으로 속력의 정의가 뭐예요? 5분의 뭐야? 시간분의 거리. 이게 속력이라고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 거속시 이런 거 했었잖아. 여기 동그라미에서 중학교 때 거속시 이거 기억나? 거속시에서 얘는 거리, 얘는 속력, 얘는 시간.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속력의 식인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럼 속도는 뭐냐면 얘는 시간분의 거리가 아니고 시간분의 위치도 아니고 시간분의 변위라고 합니다. 변위. 그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집입니다. 여기는 학교. 여기는 뭐 여기라고 하자. 학원. 여기 써봅시다. 그러면 여기도 1km 떨어져 있고 여기도 1km 떨어져 있대. 그럼 여기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갔다가 집에 왔다가 학원에 갔다가 다시 집에 왔어. 그럼 가서 그냥 딱 찍고만 왔다고 치자. 그런데 갈 때 얘는 1km, 얘는 뭐 마이너스 1km 이 위치에 있겠지. 그럼 얘가 갔다가 왔다가 왔어. 총 4km를 움직였잖아. 근데 1시간 만에 이걸 왔다 갔다 다 했어. 그럼 얘는 평균 속력이 어떻게 됩니까? 속력. 얘는 1시간 동안에 4km를 움직였기 때문에 얘는 4km/h 이게 속력입니다. 그치? 그런데 여기는 속도로 따지면 속도가 바로 0이 되는 거야. 왜냐면 얘는 플러스 1 됐다가 0 됐다가 마이너스 1 됐다가 0 됐다가
1시간 지났는데 위치의 변화량은 0이었잖아. 얘는 속도는 0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지? 이런 개념이 있다. 그래서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 요건데 이거는 어차피 이제 물리 시간에 하는 거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주어지는 것은 대부분 위치나 속도 이런 걸 줄 거야. 근데 이게 어떤 개념이 있냐면 자 위치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도를 또 한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야. 왜냐면 속도가 뭐라고 했냐면 방금 속도의 정의가 시간 분의 변위라고 했는데 위치의 변화량이잖아. 이게 위치를 y라고 하면 얘는 델타 y가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시간을 t라고 하면 얘는 델타 t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분의 이거 우리가 미분 정의가 dx, dy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그랬었잖아. 이게 바로 원래 델타 x 분의 델타 y. 그래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게 평균 변화율이었는데 이것을 리미트를 이용해서 0에 가깝게 보내면 얘가 이제 이렇게 미분 정의로 더함수의 정의로 바뀐다. 그런 얘기 했었지. 그것처럼 속도는 시간의 변화율 분의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분의 요게 속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그게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걸 가속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속도에서 우리가 평균 속도, 순간 속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을 거야.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어. 여기가 대전이고 여기가 서울인데 대략 뭐 140km 떨어졌다고 치자. 140km 떨어졌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가는데 2시간이 걸렸어. 그럼 2시간 동안은 140km를 갔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2분의 140 해가지고 얘는 평균 속도는 70km/h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땅 출발해서 시동을 걸고 출발하자마자 시속 70이 돼가지고 완벽한 등속 운동을 하다가 도착했을 때 완벽하게 갑자기 팍 멈추고 그럴 수가 없다 그랬잖아. 출발할 때는 좀 천천히 가다가 점점 고속도로 타가지고는 좀 속도를 올리다가 또 이제 휴게소에 들렸으면 아예 잠깐 멈춰 있다가 그다음 또 속도가 늘어났다가 또 좀 막히면 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멈춘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시간의 변화량 델타 t 이게 2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을 델타 y라고 하면 델타 t 분의 델타 y 요게 2시간 동안에 140 움직여가지고 평균 속도는 70km/h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요 폭을 여기 2시간으로 잡지 않고 요 시점으로 잡아갖고 요 폭을 델타 t로 잡은 다음에 이걸 한없이 작게 만들어 리미트로. 우리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에서 리미트 이용해가지고 델타 t 이 분모를 0에 가깝게 만든다고 했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요 초반에 요게 속도가 되는 거야. 순간 속도. 그지? 그래서 요 점에서의 순간 속도, 요 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미분 계수였잖아. 그지? 그 미분 계수가 이 그래프상으로 표현되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개념이 됐어.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위치인데 이건 위치잖아. x 값은 다 위치였잖아. 시간이 오고 있을 때 위치, 시간이 뭐였을 때 위치, 시간이 뭐였을 때 위치인데 그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걸로 나눠버리면 그게 바로 속도 개념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뉴턴이 좀 그 법칙 4가지를 얘기했는데 세 가지나. 네. 만유인력의 법칙, 네. 만유인력의 법칙 빼고 운동 법칙 3가지를 얘기했지. 그 3개 중에 하나가 가속도의 법칙. 그 가속도의 법칙이 이거야. 그래서 뭐냐면 위치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 개념을 정리한 게 뉴턴 씨야. 그래서 그분이 미분을 정리했어. 근데 되게 독특하게도 신기하게도 같은 시대 동시대에 다른 완전히 동떨어진 지역 다른 사람도 거의 동시대에 미분을 정리했어. 그 두 사람이 서로 교류가 없었는데 거의 동시대에 미분을 정리했습니다. 그 논문 발표할 때 딱 만났는데 둘이 깜짝 놀랐어. 너도? 이러면서.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이 이거예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겠다. 당연히 시간에 대해서. 라이프리치. 맞지 맞는 것 같아. 라이프린치 맞는 것 같아.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요 거리 개념은 뭐냐면 위치를 절대값 씌워서 그 크기를 재면 그게 바로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이건 피타고라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치가 x좌표, y좌표를 동시에 나왔어. 그럼 A점의 위치가 뭐 t가 3초일 때 얘가 3,4의 위치에 있었어. 그럼 얘는 중심점은 0,0이잖아. 그럼 요 사이의 거리는 위치는 3,4의 위치에 있지. 근데 그 거리는 5가 되겠죠. 피타고라스 하는 거야, 단순하게. 그 다음에 속도도 뭐 만약에 위치가 x, y 이런 식으로 표현됐는데 속도는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될 거거든. x 방향으로도 미분하고 y 방향으로도 미분하는 게 속도야. 그러면 그거의 크기를 구하는 게 속력이 되는 겁니다. 얘도 똑같이 피타고라스 쓰는 거야. 이 얘기는 적분을 가서 좀 더 많이 얘기를 할 건데 그렇게 될 거고, 그럼 이것도 절대값 씌워가지고 크기 구하면 속력이 된다는 거지. 근데 가속도도 이거를 2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이것도 가속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크기를 구하면 그게 가속도의 크기, 얘는 말 그대로 가속도의 크기 있는 그대로 개념 그대로 문자를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위치의 크기는 거리라는 우리가 너무 흔하게 많이 쓰는 개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속도의 크기도 속력이라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 거지. 근데 가속도는 가속도의 크기라고 얘기하지 가속력이라는 단어는 사실 없는 거야. 우리는 그냥 쓰지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다. 그래서 결론은 되게 쉬워요. 결론은 위치가 나왔어. 이거를 미분하면 뭐라고요? 속도가 되는 거고, 그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요거로 정리를 하면 돼. 그 다음에 우리가 물리를 좀 더 배워가지고 속도식, 위치식, 가속도식 막 그런 게 있거든. 근데 그런 거를 막 물리 시간에 그냥 막 외운단 말이지. 미분 배우기 전에 배우거든, 보통 배울 때. 그거 배운 다음에 미분을 배우고 나면 그게 다 같은 얘기구나, 그게 느껴져갖고 되게 신기하단 말이야. 제가 물리하기 싫어가지고 오케이. 그럼 이거 다른 거 얘기해보자. 원 넓이 공식이 뭐예요? X2 응? 원 넓이가 얼마야? 원 넓이 어떻게 구해?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이거를 r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야? 2 파이 R 그게 원 둘레인 거 느껴져? 제가 혹시 느끼는 거죠? 어떤 자체에서 이거 미분하면 이거야. 네. 넓이 미분하면 둘레 나온다니까? 진짜요? 그렇잖아. 우리 구의 부피 어떻게 구합니까? 반지름 V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아니야? 네. 이거 미분하면 뭐야? r로 미분하면? 파이 R 제곱 이게 구의 건널비였잖아. 구의 건널비가 이 파이 r 제곱 총 4장 필요하다고 했거든. 그 진짜 그랬거든.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거든. 이거 몇 장 필요하다고 했던 4장 필요해. 예, 다 합하면 4장. 그래서 부피 미분하면 건널비 돼. 이거 항상 그래. 이거 적분하면 이게 되고. 근데 이게 미분 적분 관계인 걸 모르잖아, 중학교 때는. 그러니까 그냥 닥치고 외우는 건데 미분 적분 배우고 나면 이게 다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때 몰라가지고 이해 못했던 건데. 어? 그때 미분 배우기 전이니까. 미운 거였어. 그렇지. 지금 막 무슨 센티미터 제곱 이런 것도 미분하면 그거 불리나요? 이렇게 입체도형 그 규칙 딱 정해진 입체도형 항상 그렇게 나오잖아. 원하고 원구는 이거는 얘네들만 그렇습니다. 근데 네모는 사각형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죠? 그건 안 돼. 근데 원하고 구는 항상 그 모양이잖아. 반지름 컴포넌트가 하나로 결정되잖아. 변수가 하나잖아. 그럼 다 그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안 배우겠구나. 뭐 이렇게 S 거리를 보면 뭐 AT 플러스 뭐 2분의 1 AT 제곱 뭐 이런 거 배운단 말이야. 그럼 이거 미분하면 또 그 거리 속도가 되고 V0 뭐 그런 게 있어.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게 다 미분 조건으로 다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위치 미분하면 속도 되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그게 끝이에요. 그럼 6번 보면 x를 위치를 줬는데 얘는 t 세제곱 마이너스 12t 이렇게 나왔어. 그럼 보자마자 이걸 한번 미분해. 그러면 x 프라임이라고 할 텐데 그게 속도가 된다고. 그치? 그럼 저거 미분하면 3t 제곱 빼기 12 이게 다예요. 그러면 요거 x를 2번 미분한 거, 즉 v를 한 번 미분하면 그건 가속도 a가 된다고.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6t 이게 되겠지? 이 끝입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1번 t가 3일 때 속도하고 가속도를 각각 구하래요.
그러면 속도식이 여기니까 여기다 3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27 빼기 12에서 15 이렇게 구해지는 거고. 그러면 t가 3일 때 가속도 구하래. 그럼 여기다 3 대입하면 3, 6, 18 이게 끝이에요. 두 번째. 이건 V 어? V V 이렇게 써야 돼? 네, 나는 필기체 느낌으로 쓴 거야. U 같아. 알아서 그래요. 이건 V야. V를 보통 어떻게 써야 돼? V 몰라. 이렇게 쓰나 보통? 모르겠다. 어쨌든 V입니다. 이거는 얘는 A고. 자, 영어식 맞는. 이거 네. 대충 써. 그냥 V라고 읽으세요. 자,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중요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이걸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는데 운동 방향은 누가 결정합니까?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 계속 나오거든. 운동 방향은 누가 결정합니까? 속도 그렇지 속도. 근데 속도의 뭐가 결정합니까? 속도의 부호가 결정합니다. 속도가 플러스면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속도가 마이너스면 반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벡터량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부호는 방향을 뜻한다 그랬지? 그래서 운동 방향은 누가 결정하냐? 속도의 부호가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도 그래프를 그려봐 가지고 부호를 찾으면 돼요. 이거는 꼭 기억해놔야 돼요. 정말 책에다 딱 적어놓는 거야. 운동 방향 하이라이트 딱 해놓고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가 결정한다. 문제 잘 주기.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가 결정한다. 그래서 여기 우리 속도 그래프 여기다 만들어놨지. 이거를 이제 그래프 그려보면 되는데 V를 저걸 3으로 묶으면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2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이렇게 최고창이 양수인 이차함수인데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하고 두 개 나왔지. 그럼 우리가 아직 타임머신이 없는 관계로 0보다 큰 쪽 여기만 합리적인 구간입니다. 그러면 얘는 V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T가 2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겠지. 그래서 T 그 시각은 2다. 끝입니다. 그럼 타임머신이 생기면 마이너스 2도 정답이 돼요? 그렇지. 과거로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수학이 망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완전 여태까지 배운 게 뿌리채 흔들려 버릴 수도 있지. 자, 우리는 표현 이거 너무 간단하지. 개념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표현 바꾸기를 지금 해봅니다. 코미디야. PQ의 중점을 M이라고 했어. 그러면 M의 위치를 X, M 이렇게 하면 되는데 중점이니까 두 개 더해갖고 2로 나누는 거겠지.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다. 그래서 이거 더해서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t 나누기 2. 이게 바로 중점의 위치가 되겠다. 근데 첫 번째 문제는 그 중점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xm을 한번 미분해야 돼. 미분병. 그럼 요거 미분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여기 1번 답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얘는 m 요게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그 시각에서 P하고 Q의 속도를 각각 봐라. 아유, 굉장히 귀찮게 됐네. 그래서 이 운동 방향은 누가 결정한다고? 그렇지. 뭐냐면 XM이 아니고 XM 프라임. 속도의 부호가 속도의 부호가 결정한다 그랬지. 그래서 얘가 속도니까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얘가 부호가 언제 바뀌는지를 궁금한 거야. 한 번에 리딩해야 되는 거 그러면 가속도가 되는데. M의 위치, 점 M이라고 나왔으면 당연히 위치입니다. 그렇죠? 그럼 도함수 아닌가? 한번 미분한 이게 도함수잖아. 저걸 또 미분하고 그럼 가속도가 되는 거지. 그럼 그걸로 근데 운동 방향은 누가 결정한다고? 속도의 부호. 그래서 이게 속도 그래프, 이게 속도 시기 때문에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서 얘가 언제 부호가 바뀌냐 이걸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분모는 상관없고 이거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3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 그렇지? 아까 뭐 2분의 1은 뭐 대세 지장은 없잖아.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또 타임머신이 필요한 마이너스 3분의 1과 1 여기 나오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는 0보다 큰 쪽에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초일 때, t가 1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때가 t가 1일 때인데 그때 pq의 속도를 구하래. 아 귀찮아. 그럼 이것도 또 미분해야 돼. 그래서 pq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xp를 미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xq도 미분해서 얘네들의 지들의 속도도 이렇게 구해줘야 돼.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각각 1을 대입하면 중점의 위치가 운동을 방향 바꾸는 그 시각에 pq의 속도를 각각 구할 수 있게 되겠지. 굉장히 귀찮게 하는 문제입니다. 얘는 6이고 얘는 마이너스 6이다. 그 다음에 개념 넓히기가 그 평가원 아니면 수능에 나왔던 거거든. 개념을 잘 한번 생각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서 표현해 봅시다. 아마 좀만 천천히 생각해 보면 금방 할 수 있을 텐데 한번 봅시다. 자, 이 원래는 지금 문제에서 A하고 B의 위치를 문자로 줘야 식으로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위치가 아니고 뭘 줬습니까? 함수값 그게 뭐냐면 A, B의 움직인 거리라고 나왔어. 그리고 거리라고 나오지 않았어? 두 번째 줄에 t초 동안 두 자동차 A, B가 움직인 거리가 각각 미분 가능한 함수 FT하고 GT라고 나온 거잖아. 근데 우리는 거리가 아니고 원래 위치가 필요하지. 근데 얘는 거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위치로 판단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맨 첫 줄에 뭐라고 나냐면 얘가 직선 도로를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인대. 그러니까 후진이 없는 거야. 후진이 없기 때문에 얘는 거리 이퀄 위치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맞죠? 이것까지 원래 꼼꼼하게 봐야 돼. 그래서 얘는 뭐 아무 생각 없이 풀어도 되지만 원래 위치가 돼야 되는데 얘는 거리를 줬지만 이 거리를 위치라고 생각해도 된다. 왜냐면 후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FT하고 GT는 둘 다 두 자동차의 위치가 될 건데 가에서 이런 조건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FT는 T초에서의 위치인데 F20과 G20이 서로 같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T가 20초일 때 A 자동차의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는 T가 같은 시간일 때 같은 시각에서 B 자동차의 위치인데 그 위치가 서로 어땠대? 그러면 20초일 때 둘이 이렇게 만난 거야. 사고가 났네. 아 사고가 아니고 차는 두 차선이겠지. 같은 위치. 어? 그러니까 차선이 두 개 이상 뭐 병렬 차선이겠지 설마. 1차선 도로겠어.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아. 근데 문제는 10초에서 30초까지만 얘기하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F'T하고 G'T인데 F'T는 A 자동차의 속도입니다. 맞죠? 요거는 B 자동차의 속도야. 그런데 10초에서 30초 요 사이에서는 B가 항상 빨랐어. 그러면 속도란 얘기는 미분한 거니까 속도란 개념이 되기도 하지만 얘가 기울기 개념으로도 됩니까? 그렇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야. 자, 우리는 T가 10초일 때하고 T가 30초일 때 두 개를 비교할 거야. 그런데 A하고 B 중에 누가 주구장창 빨랐어요? B가 계속 빨랐다는 얘기야. 그럼 B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요 정도 가속도의 크기를 갖는 단순화시켜서 이거라고 하면 그렇다면 지금 A는 뭐냐면 이거보다 덜 가팔아야 돼. 맞지? 그런데 둘이 어디서 만나야 돼? 20초 이 한가운데서 만났어야 돼. 이 한가운데서 만나야 돼. 그런데 A 자동차는 이거보다 덜 가파는데 이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럼 이런 포지션이 돼야 돼. 맞아요? 이게 바로 A 자동차가 되고 이게 B 자동차가 되어야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겁니다. 속도는 뭐 기울기가 항상 높게만 만들어도 되니까 가장 단순한 직선으로 표현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t가 10일 때는 a가 b보다 앞서 있었어야 돼. 그래야지 속도가 빠른 b가 20초일 때 a랑 위치가 같아지고 그 다음에 이게 엇갈리는 포지션이 됐겠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을 지금 1, 2, 3, 4, 5 중에 찾으면 돼요. 그래서 딱 보기에도 b가 a를 한 번 앞질렀겠지? 그렇게 표현된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제 7번은 뭔 소리냐면 얘가 이제 선분의 길이가 20cm인 어떤 선이 있는데 요 위에 한 점이 P에서부터 출발해갖고 쭉쭉쭉 가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P라는 점이 이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대. 근데 얘가 뭐냐면 1초에 1cm씩 움직이고 있대요. P가 A점을 향해서 1초에 1cm씩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T초 후에 요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요 길이가 T가 됐겠지 뭐. 1초에 1씩 움직였으니까. 만약에 1초에 2씩 움직였으면 얘는 2t가 될 거고. 그치? 근데 1초에 1cm씩 움직였으니까 t초 후에 요 AP의 길이가 t가 될 거고, 그럼 반대로 여기는 20 빼기 t가 됐겠지 뭐. 이렇게 됐겠지. 그렇게 됐을 때 두 원 넓이의 합을 S라고 놨어. 두 원 넓이의 합을 S라고 놨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원 넓이 구하려면 반지름을 알아야 돼요. 원 넓이 구하려면 반지름을 알아야 돼. 여기가 반지름이 되겠지? 그럼 요거 반지름 큰 원, 이쪽에 있는 원의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파이, 요쪽도 반지름의 제곱파이, 그 두 넓이의 합, 요거를 S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폭풍 전개하면 돼요. 4분의 1 t제곱, 요거 전개하면 더하기 4분의 1 t제곱 얘랑 곱한 거의 2배 마이너스 10t 더하기 100, 요거의 파이. 그럼 또 좀 더 정리하면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100 파이다. 이게 됐고, 뭐 구하라냐면 t가 15초일 때 이 넓이 이거의 변화율을 구하래. 이거의 변화율을 구하래.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델타 t분의 델타 s를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맞지? 이게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이게 델타 t분의 델타 x인 거지, 델타 s인 거지. 우리가 미분계수 도함수 할 때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했던 것은 이 x축, 이걸 x축이라고 잡고 얘를 y축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요 점과 요 점 두 점 사이에 기울기 x 증가량 분의 y 증가 이걸 잡은 거잖아.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실생활 활용되는 문제는 이 x가 아니고 사실 처음부터 t축이었어. 시간축. 왜냐면 뉴턴 속도, 가속도 그게 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였잖아. 그래서 이게 시간에 대한 이건 거리. 근데 얘가 거리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넓이가 나올 수도 있고 부피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은 이걸 물어보는 거고, 시간에 대한 부피를 물어봤다.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v 이걸 물어보는 거지. 이거는 뭐 하라는 뜻이라고? 시간 t로 미분하라는 뜻이라고 했잖아.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S에 대한 식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를 미분을 뿅 합니다. 미분을 하면 t-10 파이 이게 됐고, t가 15초일 때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5 파이. 이게 바로 t가 15초일 때 이 넓이의 변화율, 이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지. 그래서 이렇게 활용돼서 나올 거야. 넓이를 물어볼 수도 있고 부피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시간에 대한 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미분해서 조건을 대입하면 그게 바로 그 시간에서의 변화율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했던 것을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입체도형 뭐 이런 모양 나오면 무조건 닮은비를 사용을 반드시 해야 된다. 잘 생각했잖아, 그지? 근데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 물을 여기다가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집어넣는데 어떻게 뭐가 일정하게 만들어졌냐면 요 반지름이 1초에 0.5cm씩 늘어나도록, 그렇지? 그러면 t초 후에는 요 길이가 뭐가 되냐면 1초에 0.5니까 t초 후에는 0.5t만큼 늘어날 거다. 그래서 2분의 1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수면이 될 거고 이거 부피가 될 건데, 이 원뿔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높이를 알아야 됩니다. 높이가 뭔지 모르겠고 높이를 알아야 되고, 이 높이도 이것처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런데 지금 요 삼각형,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았는데 요거 반지름하고 높이의 비율이 1대2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1대2라서 얘가 2분의 1t일 때 요 높이는 그냥 t가 된다. 1대2라서. 그치? 그렇게도 보이시는 거다. 그럼 이 밑넓이는 반지름이 2분의 1t니까 그거의 제곱파이. 그럼 밑넓이가 될 거고 높이는 t가 될 거고 뿌리니까 3분의 1. 이게 바로 V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봤더니 4, 3, 12. 12분의 1 t 세제곱 파이. 요게 됐지. 그런데 지금 문제 뭐라고 나냐면 요거 반지름이 6cm가 됐을 때 부피의 변화율 구하라 그랬어. 그래서 부피 변화율이니까 이걸 미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미분을 뿅 했더니 3 내려와서 4분의 1 t제곱 파이가 됐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6cm일 때인데 t가 6이 아니고 요게 반지름인데 요게 6cm가 될 때 t를 다시 구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반지름이 6일 때는 t가 12일 때다. 그래서 여기다 12를 대입하면 4분의 1에 12, 12 파이. 그래서 얘는 36 파이. 요게 결론이 되겠다. 매우 잘하셨고요. 얘는 반구인데 우리 구의 부피가 아니고 얘는 문제 뭐라고 나냐면 여기다 이제 이 파란색 요 아랫 부분이 수면 이게 물인데 얘는 물을 일정하게 뭐가 일정하게 변하라고 했냐면 요거 높이 요거 높이가 요 수면의 높이가 1초에 1cm씩 늘어나도록 물을 담갔다. 그러면 t초 후에는 요 수면의 높이가 바로 t가 된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생긴 거는 이게 입체도형이긴 하지만 일단 반구, 그러니까 반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원이나 부채꼴이나 뭐 이렇게 뭐 반원 이딴 거 보면 반드시 숨어 있는 반지름 찾아라 그런 얘기 했었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게 반지름이 10인데 그럼 요 전체 길이도 10일 거고요. 요 반지름도 10이다.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거다. 요게 10인 거를 찾아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러면 요 깊이가 10인데 아래가 t니까 얘는 10 빼기 t가 나오고 요렇게 수선을 그려가지고 요걸 직각으로 잡으면 요게 바로 우리가 찾는 반지름 어리 되는 겁니다. 맞죠? 왜냐면 문제에서 이 수면의 넓이 이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 수면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니까 넓이를 s라고 하면 s는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가 직각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를 써가지고 얼제곱을 구할 수 있어요. 얼제곱은 10의 제곱 빼기 10-t의 제곱이다. 이거를 계산하면 100 빼기 20t 더하기 t제곱 계산하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0t 이게 바로 얼제곱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 넓이가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0t의 파이가 되겠다. 그래서 넓이의 변화율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미분을 띡 해가지고 마이너스 2t 플러스 20 파이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높이가 5cm일 때니까 t가 5일 때다. 그래서 t한테 5를 대입하는 얘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20 해가지고 10 파이 이게 바로 결론이 되겠다. 할만하지? 이게 실력 따지기 맨 끝에 챌린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적분을 지금부터 좀 개념 정리를 하고 문제를 살살 풀어볼 건데 우리가 곱셈의 역연산이 뭡니까? 나눗셈이 되겠지? 그 나눗셈의 역연산은 곱셈이 될 거고 그 적분이 뭐냐면 적분이 딴 게 아니고 얘는 미분 이거의 역연산이에요. 반대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미분의 역연산인데 그래서 공식은 되게 쉬워. 우리 x의 n제곱을 띡 미분을 하였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차수가 하나 앞으로 다이빙하고 차수가 하나 줄어들고 이게 끝났었잖아. 이게 미분이었는데 그럼 적분은 이거의 역연산이니까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x의 n제곱 이거 형식부터 할 건데 요거 x를 이렇게 미분하려면 그냥 띵 프라임 이렇게 붙여도 됐었지만 또 fx라는 함수를 미분하려고 하면 프라임 띵 이렇게 붙여도 됐었지만 이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미분은 나누는 개념이라서 이게 dx분의 d 뭐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dx분의 dy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요거 뒤에 나올 것을 x로 미분해라 이런 뜻이라 그랬었지. 그래서 요게 fx가 와가지고 이거를 dx분의 d로 해봐라. 이렇게 dx로 나눠주고 이게 미분할 것이다. 그런 의미라 그랬지. 그래서 dx로 나누는 개념이 미분이었어. 그럼 적분은 dx를 곱하는 느낌이거든. 그래서 형식이 이게. 형식이 뭐냐면 어떤 주어진 함수 fx가 있는데 이거를 적분해라. 그럼 여기 뒤에다가 곱하기 dx 이런 모양 형식을 갖출 거야. 그 다음에 미분은 프라임 이렇게 했는데 적분은 이렇게 길쭉하게 써가지고 이걸 인테그랄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fx를 dx다. 그럼 여기서는 이게 형식인 거야. 이게 형식인 거고 여기에 뭔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분해라. 뭘로? x에 관해서 적분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온 것은 x랑 관련된 함수는 다 얘는 함수 취급을 할 것이고 얘는 x 말고 다른 문자들은 다 상수 취급을 하게 되겠지? 이런 게 적분의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했듯이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했으니까 x의 n제곱을 적분을 한번 때려봐라.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고. 미분을 하면 차수가 하나 줄어들잖아. 그래서 얘는 거꾸로 차수가 하나 늘어난 상태일 거야. 맞죠? 그럼 얘를 거꾸로 미분해서 얘가 나오도록 하면 되는데 이거 미분을 뿅 하면 원래 이 차수가 앞으로 한번 뛰어 내려오잖아. 근데 이거 내려오는데 이건 앞에 숫자가 하나도 없잖아. 그럼 얘가 뛰어 내려오는 것을 받아줄 애가 밑에 하나 더 이렇게 있으면 돼.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뒤에 더하기 c를 쓸 건데 왜냐면 예를 들어 생각해봐. x 세제곱 더하기 5가 있는데 이거 미분하면 뭐예요? 3x의 제곱인 거지? 그러면 3x 제곱 적분하면 이건 되는데 이거 말고 더하기 5가 아니고 빼기 10이었다면 어떻게? 그래도 미분은 똑같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거를 적분했을 때는 이 상수는 사라지고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뭔가 상수가 있긴 있었겠지.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잖아. 그래서 요거는 적분상수라고 합니다. 적분상수라고 해서 어떤 숫자가 있었더라도 이거를 미분하면서 사라졌을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마 뭐 있었겠지. 해가지고 얘를 C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공식이 되게 단순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꾸로 적분은 차수를 하나 늘려주고 그 늘려진 차수가 앞에 분모로 한번 착 깔리는 겁니다. 그러면 적분이 끝난 거예요. 그렇지?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적분상수를 꼭 써주시면 되고 이게 적분이다. 그럼 적분은 이제 여기서는 한동안 연습을 막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적분에 대해서 이제 원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 근데 여기 지금 이 단원의 이름이 그냥 적분이 아니고 부정적분입니다. 부정적분. 부정적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건데 부정적분 다음에 나중에 이 다음 단원이 정적분 이렇게 배울 건데 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런 느낌이야. 우리 함수가 있고 함수 값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어떤 함수가 있고 그 함수에다 특별한 숫자를 대입해서 나오는 결과인 함수 값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도함수하고 미분 계수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도함수하고 미분 계수의 차이가 뭐였냐면 도함수는 어떤 함수를 미분한 함수 그 자체였지. 그 다음에 그 미분한 함수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미분 계수고 이게 함수 값의 개념인 거야. 도함수는 함수 자체인 거고. 그렇지? 그래서 도함수는 함수 그 자체고 거기다 어떤 특별한 숫자를 대입해서 나오는 결과값 이게 함수 값 개념이 미분 계수였다. 근데 적분에 있어서도 그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배울 거라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배우는 부정적분은 어떤 함수를 적분한 함수 그 자체를 배우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나중에 숫자를 대입하는 것은 나중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당분간은 이게 적분하는 거 연습을 쭉쭉 해주면 돼요. 계산은 참 쉽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할 게 있는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 ax 더하기 b의 n제곱 이거를 띵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n 먼저 n 내려오고 ax 그렇지 마이너스 1 그렇지 곱하기 a 그렇지 잊지 말고 속미분 차수가 한번 내려오고 차수가 하나 줄어들 동안 안에 있는 거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잊지 말고 요 속에 있는 걸 x로 미분하면 a 하나 튀어나옵니다. 이게 속미분인 거지. 그 다음 우리 고배미분 이런 거 기억나? 그치? fx, dx 두 개 곱해졌으면
두 개 곱해지는 거를 요거를 띵 미분하면 f 프라임 x gx 더하기 fx g 프라임 x 이게 고배 미분 이런 거 있었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거는 고배 미분인데 그러면 고배 적분 이런 것도 있나? 고배 적분? 그러니까 fx gx 두 개 곱해지는 거야. 이런 거를 적분하는 시스템 이런 게 있나? 있지 않을까? 있긴 있는데 그거는 저 미적분에서 배워요. 미적분에서 그걸 부분적분이라고 해서 굉장히 제일 끝판왕 적분의 끝판왕이 있거든. 그게 그 부분적분인데 이거는 고배적분 결론은 지금 당분간은 고배적분이 있다는 거 없다 이게 결론이야. 한 반년 뒤에 하고 있겠네. 어? 반년 뒤에 하고 있겠네. 아 그렇지. 얼마 뒤에 하고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적분에서 배울 거고 문과 친구들은 이 고배적분 이런 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살아갈 거야. 전문가들 아 그래도 미적분 안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미적분을 안 배우면 고배적분은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고배 미분은 있지만 고배적분 그딴 거 없다. 고배적분은 어쩔 수 없이 다 전개해서 풀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미분은 뭐 이런 거 할 수 있었잖아. 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이거 제곱 곱하기 뭐 5x 더하기 1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이거 미분한 다음에 이거 그냥 쓰고 더하기 이거 그냥 쓰고 이거 미분하고 이게 가능했었잖아. 하지만 이렇게 적분 나왔어. 그러면 고배 적분 이런 거 없어.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 다 전개해서 그냥 적분해야 돼. 무식하게. 그 얘기를 지금 한 거다. 그런데 거듭 제곱에 이런 거는 가능한 게 있는데 잘 예를 들어서 3x-1 요거의 4제곱 이거를 적분할 수 있느냐? 거듭 제곱은 통째로 적분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거듭 제곱 요거 거듭 제곱의 미분은 가능했었잖아. 잊지 말고 속미분을 해줬으면. 그러면 거듭 제곱인 꼴 이거 자체로 적분이 가능하냐? 이건데 얘는 이 형태는 일단 가능해. 자 생각해봐요. 이거 4제곱이니까 적분하면 몇 제곱 되겠어? 5제곱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요게 차수가 뛰어 내려올 테니까 그거 받아줄 아이가 앞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5 앞으로 내려와서 얘랑 상쇄되고 하나 줄어가고 이거 되잖아. 근데 얘는 미분시키면 잊지 말고 똘똘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뭘 또 토해낼 거야? 속미분 뭐도 튀어나와야 돼? 3이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얘는 3이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튀어나올 3을 받아주래도 하나 더 있으면 돼. 그러면 플러스 C 해가지고 얘는 15분의 1 3x 빼기 1의 5제곱 더하기 C. 그러면 진짜 맞았는지 이거 미분 한번 해보면 돼요. 이거 미분하면 5가 내려와서 3분의 1 될 거고 그 다음에 차수 줄어들어갖고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잊지 말고 속미분에서 3 튀어나와서 이 분모의 3 마저 없애서 깔끔하게 이게 되는 거잖아. 이게 된다가 결론이야.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맥락으로 이걸 한번 해보자. 이걸 적분한다고 생각해보자. 이건 어떻게 돼요? 얘는 5로 늘어나고 5로 늘어나겠지? 그 다음에 앞에 5분의 1이 깔리고 얘는 똘똘하기 때문에 속미분에서 뭐도 튀어나올 거야? 2x가 나오겠지? 그럼 그거 튀어나올 걸 받아주려고 2x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될 것만 같은 비분이 된다. 하지만 이건 안 돼요. 왜요? 왜냐면 이거 미분하면 이거 되는지 알아보면 된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5가 앞으로 튀어나올 건데 그 전에 얘는 밑에 x가 있는데 얘는 10분의 1 x 그러니까 10x분의 x 제곱 더하기 1의 5제곱이야. 얘는 분수 형태의 미분 할 수 있어? 분수 형태의 미분도 몫의 미분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미적분에서 배워. 왜 이상한 별의별 함수들을 다 접근할 수 있게 되거든 나중 되면. 근데 수투에선 이거 못하는 걸로 배우는 거야. 못해 이거. 왜냐면 이거 분모에 있는 거는 나중에 이거를 제곱하고 이거 미분한 다음에 이거 곱한 거 빼기 이거 곱하기 이거 복잡하게 배우거든. 근데 이거를 지금 몫의 미분은 미적분 과정이기 때문에 이 수투에서는 이런 거 못한다고 하는 게 결론이야. 그래서 어떨 땐 되고 어쩔 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이 뭐냐면 거듭 제곱일 때 이 안에가 1차식일 때 1차식이면 속미분이 뭘로 나와요? 상수로 나오지. 그때는 가능한 거야. 근데 얘는 거듭 제곱 이거 거듭 제곱 안에가 지금 1차가 아니고 2차잖아. 그러면 속미분한 게 상수가 아니고 함수로 나오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접근해?
그냥 4제곱 전개해야 돼요. 4 풀어 헤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적분을 해야 돼. 그래서 결론 이겁니다. 거듭 제곱의 미분은 이게 몇 차든 상관없이 항상 가능하지만 거듭 제곱 이 통째로 적분할 수 있는 것은 이 안에가 1차식일 때 이때 말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안에가 만약에 2차 이상의 다항식이 나오면 얘는 어쩔 수 없이 다 풀어 헤쳐서 적분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 1번. 이제 단순한 계산을 지금부터 해볼 건데 1번에 보면 방금 한 거, 나 이거 보고 한 거 아닌데 얘가 나빠. 난 이거 보지 않았거든. 이거는 못하네요. 그렇지. 얘는 통째로 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잊지 말고 속미분할 때 EX가 튀어나올 텐데 그걸 바닥에 깔아주는 순간 미분 못하는 문제로 바뀌어버려.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통째로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곱을 풀어가지고 4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2 해놓고 이거를 그냥 적분을 때려야 돼. 그렇지? 그럼 이제 연습해 봅시다. x 4제곱을 적분하면 일단 차수가 하나 올라갈 거고 그 받아줄 아이가 앞에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4는 냅두고 얘는 x의 세제곱인데 3이 앞으로 깔릴 거고 4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상수는 적분하면 그냥 x만 붙이면 돼요. 2x 이렇게. 왜냐면 2x 미분은 바로 상수니까. 그 다음에 적분상수 c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거다. 적분상수 c. 이거 적분상수는 꼭 써줘야 돼. 저 4 어디가? 제곱 2가 x 4제곱 어. 위 2, 4. 오른쪽 이거? 네. 아 제곱이면 4네? 그러네. 2, 4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좋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얘는 3y 더하기 2랑 3y 빼기 2의 dy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지금 누가 주인공이라는 겁니까? y가 주인공인 거지? 네. 얘는 dy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x라고 생각해도 어때? 네. 상관없어요. 얘랑 같은 문자인 게 중요해요. 얘를 t로 가도 되고 x로 가도 되고 y로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얘랑 같은 문자이기만 하면 된다. 그럼 이거는 전개해서 9y제곱 빼기 4인데 이걸 그냥 적분해주면 돼요. 그럼 이걸 적분하면 3y 세제곱 빼기 4y 더하기 c 이게 되는 게 느껴지겠지?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dx 빼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dx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렇게 보면 얘는 둘 다 dx 똑같잖아. 근데 얘는 그러면 요거 적분해서 요거 적분한 거를 빼기를 돼 있는데 얘가 어차피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x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이거를 먼저 계산해. 그 다음에 한꺼번에 x로 적분해도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폭풍 전개해주면 얘는 4x만 남습니까? x제곱하고 x제곱 더하기 1은 사라질 거고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돼서 4x만 남아. 그래서 얘는 결론이 4x 요것만 적분하면 되겠다. 그럼 요거 적분하면 2분의 4x 제곱 더하기 c여서 2x 제곱 더하기 c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 이거예요. 얘랑 합친 다음에 덧셈 뺄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적분해도 된다. 곱하기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건 나오지도 않지만 얘랑 곱하기 하는 거는 곱한 다음에 적분하면 큰일 나. 이거는 그냥 적분한 거랑 곱하기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 2, 3번은 그렇다 치고 이제 4번을 한번 볼 건데 자 4번을 보면 인테그랄 x 더하기 1에 x 빼기 1의 제곱 dx. 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풀이 과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미리 요 얘기 좀 해볼게. 적분은 기본적으로 노가다야. 근데 부정적분은 노가다 이제 삽에 손만 댄 수준인 거야. 뒤에 정적분으로 가면 실제로 엄청난 노가다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정적분이 노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가야 돼.
그래서 계산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더럽거든. 숫자 막 신나게 계산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기억해야 돼. 정적분이 기본적으로 노가다인데 그 노가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많은 도구들이 존재해. 그래서 그걸 발견한 아이들은 그 노가다를 생략한 채 바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개고생을 해야 돼.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를 지금 얘기할 거야.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해줄 거거든. 그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들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중요한 거를 지금부터 하기 때문에 눈여겨봅시다. 일단 이거는 고배 적분이 있다는 거 없기 때문에 딱 보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얘를? 다 펼쳐야 돼. 진짜 그래. 이거는 x-1 제곱하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 하나씩 분배해갖고 뭐 x 세제곱 빼기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빼기 2x 제곱 더하기 x, 이거 세제곱인가? 이거 x구나. 이렇게 돼갖고 이거 막 벌써 틀릴 확률이 막 생기잖아. x 제곱 빼기 x 더하기 1, 이걸 막 적분해야 돼. 왜냐면 우리는 잘하니까 이렇게 하면 돼. 뭐 제곱 정도야 어렵지 않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세제곱으로 나온다면 그래도 할만하지. 왜냐면 이거 세제곱하면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3x 빼기 1, 이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뭐 할만해. 좋아, 이 정도까지 인정. 그런데 이게 슬쩍 바꿔서 5제곱으로 나온다면 조진 거야 이렇게 되면. 그지? 우리 제곱, 세제곱까지는 어떻게 하는데 4제곱, 5제곱 나온 순간부터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이 문제는 제곱이지만 이게 차수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 한번 바라보자고, 원리를. 그러니까 이게 제곱인데 우리 잠깐 생각해보자고. 얘가 x 빼기 1의 제곱인데 얘는 하필 x 더하기 1이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x 빼기 1이었다면 이거랑 곱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통째로 적분할 수 있을 텐데, 맞지? 가비. 얘가 x 더하기 1이 아니고 얘랑 똑같은 값이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참 행복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할 거냐면 얘가 이게 되어라 라고 한번 해보자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얘가 x 빼기 1이 되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잖아. 그래서 얘가 x 빼기 1이라고 상상을 하자. 근데 얘랑 지금 서로 사마띠 아니하잖아. 근데 뒤에 뭘 해주면 얘랑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더하기 2를 해주면 얘랑 같은 값이야. 맞지? 그 뒤에 x 빼기 1의 제곱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 요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분배하자고. 그럼 얘랑 곱해주면 얘는 x 빼기 1의 세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의 제곱인 상태로 이거를 적분하라고 나온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얘네들 둘 다 어떻게 할 수 있어? 통째로 적분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맞지? 이거 분배하면 되잖아. 이 상수는 붙어 있어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럼 이거 적분하면 4분의 1 x 빼기 1의 4제곱, 이거 적분하면 3분의 2 x 빼기 1의 세제곱 더하기 10, 이러면 끝나는 거야. 이게 차수가 클수록 이거는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거야.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에 5제곱이라고 쳐봐. 이거 적분 못해. 이거 하고 앉아있으면 또 시간 엄청 가. 그런데 이게 이 x 더하기 1이 x 빼기 1과 더하기 2로 이렇게 바꿀 줄만 안다면, 그럼 이거 분배해서 얘는 x 빼기 1의 6제곱과 x 빼기 1의 5제곱 이걸로 나눌 수 있잖아. 이건 적분할 수 있다니까 그대로. 그래서 얘는 7분의 1의 x-1의 7제곱, 얘는 3분의 1의 x-1의 6제곱 더하기 10. 이거 몇 초 걸려? 금방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별거 아닌데, 그치? 우리 마음에 손을 담아야 돼. 이게 차수가 크면 클수록 이 안에 모양에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치? 그 모양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찌끄레기를 해주면 아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게 차수가 높아질수록 위력을 발휘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오케이? 나머지는 그냥 단순한 거니까 연습을 해보시는데, 지금 이 아이디어가 숫자 바꾸기 4번에 똑같이 있어요. 숫바 4번을 지금 해보도록 합시다.
끝났습니까? 그렇지. 좋아. 너무 단순하잖아 생각하는 것도, 그지? 이게 x 빼기 2가 세제곱이니까 이 앞에도 x 빼기 2가 되어라. 그러면 이거 상쇄시키려고 플러스 2 해주고, 이거 분배하면 x 빼기 2의 4제곱, 2의 x 빼기 2의 세제곱, 이거를 적분해라.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걸 적분하면 5분의 1 x 빼기 2의 5제곱, 얘는 2분의 1 x 빼기 2의 4제곱 더하기 c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 이제 이거를 지금 처음에 배우고 앞으로 이제 딴 거 막 한참 배울 때니까 이게 막 희미해지고 사라질 거야. 심지어 이거 기말고사 범위잖아. 한 3개월 후면 이거 거의 다 없어지는 거지.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텐데 뭐 한 이거는 어려운 문제도 아니니까 한 뭐 5번, 6번, 10번 이내에 나올 거거든. 이렇게 딱 나와. 그러면 이거를 세제곱을 전개해서 답을 구하는 아이와 이렇게 푸는 아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야. 꼭 기억해야 돼. 이거 생각보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꼭 기억해서 잘 써먹자. 그래서 숙제는 밑에 거 여기 예제 1번까지 쓱쓱쓱쓱쓱 한번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말 이거 해보시고, 그래서 부정적분 웬만하면 부정적분까지는 좀 진도를 나가고 시험 대비를 시작합시다.